안녕하세요.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읽었다가 내용을 다 까먹고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재독을 하고 여기에 특별히 이 사피엔스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파트 1, 2, 3, 4로 나누어지죠. 첫 번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사피엔스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논리, 사람들이 이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논리는 파트 1에 나오는 것이었고,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작아졌죠. 그래서 첫 번째,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,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다들 알다시피 우리가 진화된 게 아니라 사피엔스라고 하는 뭐 속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. 이런 뜻의 우리는 사피엔스인데, 사피엔스가 그냥 다른 종을 만났을 때 다 죽여서 살아남은 유일한 종인 거야. 우리가 진화된 게 아니야. 봐봐, 우리한테 유익한 동물만 살아남은 거 보면 모르겠어? 그리고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도착했을 때 희한하게 우연인지 거대 동물들, 뭐 아르마딜로 같은 그런 거대 동물들 없어지고, 그리고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에도 살아남은 그런 동물들은 희한하게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생활, 일을 돕는 그런 동물들, 노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만 살아남았잖아. 그냥 사피엔스가 다 죽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논지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혁명. 사람들이 농업혁명이 인류사에 굉장히 또 유익한 혁명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아니야. 농업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병들었고, 왜냐하면 밀밖에 안 먹으니까. 밀이라고 하는 건 섬유소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되게 많잖아. 밀밖에 안 먹으니까 영양소도 부족해.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량도 너무 많아. 그리고 기근도 시달릴 수밖에 없어. 왜냐하면 농사를 짓게 되면 한 번씩 뭐 자연재해, 즉 날씨로 인한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그 소작농들, 그 농업하는 사람들은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영양실조도 걸려. 그리고 또 농사를 짓게 되니까 붙어 다니고, 붙어 살게 되니까 질서가 생기고. 근데 질서라고 하는 게 어디 뭐 모두를 만인을 위한 질서겠니?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는 그런 질서가 만들어진 거야. 즉 농업은 우리 인류사의 희대의 사기야 라고 하는 것이 파트 2의 핵심이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의 화살이라고 하는데, 역사가, 이건 제가 정리한 어떤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역사라고 하는 게 한번 잘 봐.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어떤 메가 인류, 메가 국가가 형성되고 있어. 문화의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모이고,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뭐 동글뱅이 5개, 한, 둘, 셋, 넷, 5개였다면 지금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, 형태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뭐 2개로 된다든지, 이렇게 어떤 메가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, 이렇게 어떻게 점점 인류가 조금씩 더 다양하지만 숫자는 작아지고 이렇게 거대 문화권이 형성되냐라고 봤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첫 번째는 돈이고요. 두 번째는 제국주의, 제국. 세 번째는 종교. 그런데 보면 이런 세 가지 모두가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작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거 요렇게 생긴 요만한 종이에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고 1000이라고 적혀 있는 이 정도를 들고 저 마트를 가면 뭐 너트바 1개는 교환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고, 그리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내가 너트바를 건네줄 때 그 너트바의 가치가 딱 요 정도 가치다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을 기반으로. 사실 돈과 같은 다른 것들도 많죠. 뭐 조개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되는데, 그런 것들 이제 저장하는 데도 힘들고 뭐 옮겨 다니고 하는 것도, 이동도 힘들죠. 그래서 이제 어떤 화폐가 나오게 되는 그런 건데, 일단 뭐 화폐가 됐건 뭐 제국주의가 됐건 종교가 됐건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종교, 종교를 기반으로, 그게 뭐 일신주의가 됐던 뭐 다신주의가 됐던 종교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뭉치는데, 근데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하더라고요. 그게 뭐였냐면 기독교, 나치즘, 진보주의, 불교, 도교, 축구, 공산주의, 힌두교.
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뭐야 이거 종교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뭐 스포츠 갑자기 왜 나오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여기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좀 선을 잘못 자른 거 아닌가? 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. 어떤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어떤 가이드를 믿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종교라면, 또 옳은 행동, 뭐 그런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면, 그러면 소련의 공산주의도 그럼 종교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런데 물론 차이는 있죠. 유발 하라리도 이 말을 합니다. 물론 차이는 있다. 공산주의랑, 예를 들어 기독교로 볼게요. 종교는 공산주의랑 기독교로 봤을 때 그런 종교라고 하는 거는 신을 믿는 거잖아. 근데 그 공산주의는 신을 믿는 건 아니라 뭐 마르크스주의를 믿는다든지, 마르크스 즉 사람을 믿는 그런 거잖아. 차이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이죠. 그러면 부처는, 시다르타 가트만은 사람 믿는 거잖아. 그러면 왜 그게 종교에 들어가는 거야?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어떤 열정적으로 믿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또 종교다라고 하면, 그럼 뭐 축구 이런 것도 뭐 종교가 될 수 있나? 라는 이야기까지 뭐 이야기를 합니다. 굉장히 저는 그게 특이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. 그렇게 보면 불교는 분명히 종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. 불교는 그 시다르타 가타마라고 하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잖아요. 그런 사람이 쓴 글, 제시하는 어떤 자연의 법칙, 그런 것에 동의를 해서 그것을 따르고 그의 말대로 살아가는 게 불교라면, 그러면 그것과 마르크스주의가 다르지 않지 않나? 라는 거죠. 저는 그게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었고,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생각이었어요. 그런데 또 이런 말 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, 어떻게 보면 참 사실 자르기가 좀 잘못 잘라진 거죠.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.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참 모순된 것을 믿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이 워딩은 그 일신주의, 뭐 다신주의 이야기를 할 때 나온 워딩이긴 한데, 일단 그런 말을 했고, 저는 이 말이 왜 불교는 종교로 가고 왜 마르크스주의는 이데올로기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파트 4는 이제 과학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. 일단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첫 번째는 무지를 인정하는 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무지를 인정을 하면서 더 많이 알고자 하고,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당시 그 유럽이 되었나를 봤을 때 그들은 무지를 인정하고 다른 것들도 알고자 했다는 거죠. 거기서 차이가 시작됐다는 거죠. 사실 뭐 캐러반 같은 그런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그런 배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그 당시에 과거에 그 중국 장해 시대의 그 배에 비하면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배였거든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마젤란, 세계 항해를 했던 마젤란, 그리고 신대륙 발견을 했다는 그 콜럼버스의 배들도 장해의 배에 비하면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배였거든요. 그렇게 기술적 차이도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세계의 어떤 메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과학혁명이고, 그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무지의 출발이었고, 무지를 인정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. 제임스 쿡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막 가려고 할 때도 선장은 과학자였고요. 타고난 소위 뱃사람이 아니었고 선장이 과학자였습니다. 그리고 지질학자를 이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죠. 그 힘든 곳에 지질학자들이 안 가려고 하죠. 마지막으로 그 선장이 오퍼를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찰스 다윈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찰스 다윈이 그 배를 타고 그 머나먼 땅으로 가게 된 거죠.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, 우리가 아는 그 진화론, 그런 것들이 나온 첫 출발이 됐던 건데, 즉 이런 것들이 이제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, 그 외에 다른 어떤 과학적인 혁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. 이렇게 파트 1에서 4가 끝나는데 하나의 거대한 대서사,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고, 일단 굉장히 읽기가 좋았어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읽다가 다 읽고 나서 이제 이 촬영을 하기 전에는 워딩을 좀 맞춰야 되잖아요. 한국어 워딩이랑. 그래서 이제 밀리로 파트 3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한국어로는 조금 어려웠어요. 이거는 사실 되게 넘김이 좋았거든요.
진짜 이걸 읽으면서는 유발 하라리는 진짜 such a storyteller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한국어로 볼 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. interest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이해관계가 있다,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쉽게 넘어갔는데요. 거기서는, 그 책에서는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관심이 있다, 뭐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갑자기 뭔 관심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, 조금 한국어 워딩으로는 조금 오히려 어려웠던 게 있어서 원서를 뭐 좀 잘 읽어왔다 싶은 분들이라면 사피언스는 오히려 소설보다는 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서 읽기에도 괜찮은 책이었어요. 단 그 좀 굵죠? 굵은데 굵어서 읽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 샀었거든요. 옛날에 사서 딱 샀을 때 파트 1에서 3까지를 그냥 쭉 읽었어요. 이제 한 1, 2년 지나서 파트 4를 읽고 한참을 덮어두고 다시 이제 제독을 끝냈는데, 다시 읽기도 너무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책으로는 호모데우스를 이제 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호모데우스는 산지 꽤 됐는데 손도 안 보고 있다가 이제 다시 어제부터 시작했어요. 어제 이렇게 이걸 사피언스를 제독하면서 느낀 게, 표시나 정리를 읽을 때 좀 미리 잘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것도 당시 읽을 때는 제가 꽤 많은, 이렇게 다시 읽을 때 힘들이지 않으려고 그때 당시에 나름 표시도 많이 하고 뭐 나름의 이렇게 느낌도 많이 적고 했는데도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정리를 해서 그런지 다음에 읽을 때 그 표시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. 많이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호모데우스 읽을 때는 조금 더 똑똑하게 읽을 생각입니다. 이거는 제가 다른 뭐 소설들도 읽고 이것도 읽고 막 여러 가지 병렬 독서를 할 거라서 빨리 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지금은 한국 소설에 조금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한국 소설 읽고 이거 뭐 한 편 읽고 한국 소설 읽고 한 편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읽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 세기의 책 사피언스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.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리뷰 가지고 찾아올게요.